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어떤 걸 공부했었냐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이유를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시를 들었었냐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짝수가 나올 확률,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짓수가 6가지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그중에 짝수는 2, 4, 6밖에 안 되니까 3가지죠. 그래서 6분의 3을 약분을 하면 나오는 2분의 1이 바로 위 상황에 대한 확률이다 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방법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한다고 설명했었죠.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가짓수가 되겠고, 사건의 경우의 수는 특정한 짝수가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정확히 구할 수 있어야지 확률도 정확히 잘 구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을 보니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 n분의 A로서 계산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과 완전히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보면은 문제 1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빨간 공이 4개가 있고 파란 공이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중에 내가 손을 뻗어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과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확률 P는 이 probability의 P를 따가지고 P를 쓰는 겁니다. 확률 P는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가짓수. 공이 6개가 있으니까 6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가짓수는 6가지예요. 그 중에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파란색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니까 파란 공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3분의 1이 바로 확률로서 주어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확률은 전체 가지수 6가지에서 빨간 공이 4개니까 6분의 4가 되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3분의 2가 확률로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걸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쉽죠? 그럼 1-2의 2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1개, 뒷면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확률 P는 전체 가짓수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동전이 3개거든요. 서로 다른 거. 그러면 동전을 던지면은 앞 아니면 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전은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가 2가지. 두 번째 동전도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가 2가지. 세 번째 동전도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가 2가지. 그러니까 총 8가지가 됩니다. 그럼 분자에는 특정 사건, 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적어주면 될 텐데 앞면이 1개 나오고 뒷면이 2개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앞면을 헤드의 H를 따서 H라고 표현하고요. 뒷면은 테일의 T자를 써서 T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나머지 2개는 뒷면. 또는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가 전부 뒷면. 그리고 마지막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가 모두 뒷면. 그럼 총 3가지가 되죠. 그래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는 3가지가 되니까 확률은 8분의 3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뭐를 구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를 잊지 말고 잘 활용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자,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성질은 0과 1 사이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확률은 분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전체 가짓수를 n가지라고 할 때 n분의 a로서 표현이 되죠. n은 전체 가짓수, a는 특정 사건의 가짓수. 그럼 빵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분자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가 i 0가지니까 n분의 0이 돼서 확률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0이라는 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확률이 1이라는 거는 전체 가짓수와 특정 사건의 가짓수가 똑같아서 n분의 n이 돼서 약분하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과 3번은 방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확률이 0이 되고 반드시 일어나면 확률이 1이 된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2번 해볼까요?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선생님 책은 지금 흑백으로 돼 있어서요. 구별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 좀 진한 게 빨간색이고 조금 투명한 게 파란 구슬 같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1번. 1번은 지금 빨간 구슬만 다 들어있는 거죠. 그쵸?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있겠어요, 여기는? 그 전체가 4가지인데 파란색이 없잖아요. 0이 돼서 확률이 0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2번은요. 전체가 4개인데요. 빨간 게 하나고 파란 게 3개예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파란 거가 3개니까 4분의 3이 되죠. 3번은 전체가 4개인데요. 전부 다 파란색이에요. 그럼 4가지니까 4분의 4가 돼서 1이 되죠. 그래서 1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뽑더라도 파란색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확률이 0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을 뽑더라도 반드시 파란색이 나오니까 확률이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요, 그림상 반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 써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책을 보고 바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나오면 좋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듯이 확률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때 특정한 성질을 사용하면은 확률을 조금 더 빨리 잘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55절에서 말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대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1-P로서 계산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사건 A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면은 뭐 들있겠어요?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A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더한 게 뭐가 돼요? 1이죠. A가 일어나거나 A가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쵸? 어떤 사건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내가 P라고 하면은 P 플러스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이니까 P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1에서 P를 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문제를 통해 살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이 아닐 확률이에요. 그러면 정석대로 구하면 어떻게 구해야 되죠? 나오는 눈의 합이 3이 아닌 거니까 2가 나오는 경우도 계산해야 되고 4가 나오는 경우도 계산해야 되고 5가 나오는 것도 계산하고 다 계산해 줘야 되죠.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네,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 확률 1에서 무엇을 빼준다는 겁니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일 확률을 빼주는 거예요. 뭐만 남겠어요? 합이 3이 아닌 확률만 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닌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버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합이 3이 나올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일단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두 개를 이뤄낼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6 곱하기 6이에요. 그쵸? 그런데 합이 3이 나오는 가지수는 생각보다 세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세면 되죠? 첫 번째가 1이 나올 때, 두 번째가 2가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가 2가 나올 때, 첫 번째가 1이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1에서 무엇을 뺀다? 18분의 1을 빼면은 18분의 17이 바로 나온 눈의 합이 3이 아닌 확률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합니다. 2번 한번 볼까요?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이에요. 이것도 다 구한다 그러면은 힘들겠죠. 1,2, 1,3 이런 거 다 세야 되잖아요. 센다면 세겠는데 우리는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자.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면은 그 반대의 경우는 서로 같은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더하면은 확률이 1이죠. 서로 다르던가 서로 같던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서로 같은 게 나올 확률을 구한 다음에 거꾸로 빼버리면 1 빼기 눈이 서로 같을 확률.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눈이 서로 같으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간단하게 1,2 나오던가 2,2가 나오던가 점점점 6,6이 나오던가 딱 6가지죠. 다른 게 안 나오죠. 같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전체 가지수는 아까 구했듯이 36가지니까 36분의 6이 바로 눈이 서로 같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1에서 6분의 1을 빼주면 되니까 무엇이 나온다? 6분의 5가 나온다. 일일이 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사용하면은 경우의 수를 일일이 구하지 않고도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바꿔서 확률을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절에서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문제 4번 한번 봅시다. 문제 4번도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니까
일단 일어날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여서 4예요. 그런데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는 4가지인데 그냥 첫 번째 게 뒤에가 나오고 두 번째 또 뒤에가 나오면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4분의 1로 간단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많이 보게 될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은 동전을 2개를 던지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가 가능하겠어요? 앞에가 2개, 뒤에가 0개가 나오거나 앞에가 1개, 뒤에도 1개가 나오거나 앞에가 0개, 뒤에가 2개가 나오거나 이렇게 3가지 중 하나가 되죠.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은. 그런데 2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온다는 거니까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의미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니까 2개도 되는 거죠. 하나만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못해도. 그럼 확률을 구하려면은 1번의 케이스와 2번의 케이스를 다 계산한 다음에 확률로서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둘 다 구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죠. 그런데 우리 공부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사용하면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이 요 확률이잖아요. 그쵸? 근데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뒷면만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얘가 바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뒷면만 2개가 나올 확률을 빼주면 뭐만 남는 거예요? 위에 거 2개만 남는 거죠. 3개 중에 1개를 빼버리니까 앞에 거 2개만 남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문제 해결하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뒷면만 2개가 나올 확률은 뭐예요? 아까 구했듯이 4분의 1이죠. t만 나오면 되니까 4분의 1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에서 4분의 1을 빼버리면 4분의 3이 바로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힌트. 4-1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OX로 구성된 3개의 문제에 찍었다는 거죠? 찍었어요. 이때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힐 확률을 구하자고 하니까 거꾸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1에서 다 틀릴 확률을 빼버리면 되죠. 왜 그래요? OX로 답하는 문제가 3개가 있는데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첫 번째, 3개가 맞고 다 맞은 거니까 틀린 게 없죠. 두 번째는요. 2개 맞고 1개 틀리던가 1개 맞고 2개 틀리던가 다 틀리고 이런 경우 이렇게 딱 4가지죠. 근데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위에 있는 3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다 구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체 확률 1에서 전부 다 틀릴 확률을 빼버리면은 위에 거 3개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다. 계산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확률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률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사용하면은 복잡한 상황을 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성질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55절에서 공부하는 거는 앞으로 두고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유리한 단원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이 비워놓은 문제는 여러분이 꼭 풀어봐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핵심 유형 익히기에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정규 시간에 꼭 질문해 주시고 선생님이 비워놓은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꼭 반드시 집에서 스스로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